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조기유방발육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부풀었다고 해서 모두 성조숙증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경우와 병원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딸 가슴에 멍굴이 잡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부풀었다고 모두 성조숙증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양성 상태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면 만 2세 이하에 나타난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합니다. 전체로 봐도 5%부터 10%까지 정도만 성조숙증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관찰만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90% 이상이 치료 없이 자연히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를 피하려면 조기 유방발육증과 성조숙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 유방발육증이란 무엇일까요? 만 8세 이전에 유방발육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독이라는 두 글자가 핵심입니다. 즉, 가슴만 부풀고 다른 사춘기 징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젖꼭지와 유륜의 뚜렷한 변화가 없고 음모나 겨드랑이 털도 없으며 외음부는 여전히 사춘기 이전 상태입니다. 급격한 키 성장이나 질 분비물도 없습니다. 언제 가장 흔하게 나타날까요? 생후 2년 이내부터 만 3세 미만 사이에 가장 흔합니다. 만 2세인데 가슴이 부풀었어요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흔한 일이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나타날까요? 원인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지만 몇 가지 유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출생 후 잠들어야 할 뇌하수체 축이 완전히 억제되지 않아 간헐적으로 소량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난소가 잠깐 에스트로겐을 분비했다가 멈추는 일시적 반짝임 현상입니다. 셋째, 유방 조직 자체가 같은 양의 호르몬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소량으로도 발육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한쪽만 나오거나 양쪽이 비대칭이어도 정상 범위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고 일시적으로 살짝 아플 수는 있지만 심한 통증은 아니고 콩알만한 크기로 몇 달간 유지되거나 아주 서서히 커지는 정도입니다. 한쪽만 나타났을 때는 진짜 유선 조직인지 난소 낭종인지 림프절을 오인한 것은 아닌지 필요하면 초음파로 확인해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 발육만 단독으로 있으면 조기 유방 발육증이고 유방 발육에 더해 다른 사춘기 징후가 동반되면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둘을 구별하는 5가지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징후 동반 여부, 골 연령, 성장 속도, LH 검사, 그리고 초음파 소견입니다. 먼저 진찰만으로 알 수 있는 3가지 구별점입니다. 첫째, 다른 사춘기 징후입니다. 조기 유방발육증은 가슴 발육뿐이고 음모나 급성장이 없지만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뒤 음모 발육, 급성장, 질 분비물이 함께 나타납니다. 둘째, 골 연령입니다. 조기 유방 발육증은 정상이거나 아주 약간만 앞서는데 예를 들어 만 2세 아이가 골 연령 2.5세 정도입니다. 성조숙증이 의심되면 2년 이상 앞서 있거나 6개월 안에 1.5년만큼 급속히 진행합니다. 셋째, 성장 속도입니다. 조기 유방 발육증은 나이에 맞는 정상 속도, 즉 자기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성조숙증이 의심되면 갑자기 빨라져서 작년옷이 벌써 작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검사로 확인하는 나머지 2가지 구별점입니다. 넷째, GnRH 자극검사입니다. 조기 유방발육증은 LH 최고치가 대개 2 이하이고 FSH가 우세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뇌하수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조숙증은 LH 최고치가 5 이상이면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LH와 FSH 비율이 0.66 이상이면 보조지표로 참고합니다. 참고로 LH 최고치가 3에서 4로 애매하게 나오면 3에서 6개월 후 재검사하며 경과를 지켜봅니다. 다섯째, 골반 초음파입니다. 조기 유방 발육증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난소가 2ml 미만, 자궁 길이가 4cm 미만이고 자궁 내막도 얇습니다. 성조숙증은 자궁 길이가 4cm 이상의 배 모양을 띠고 난소도 커지며 4mm 이상의 난포가 여러 개 보입니다. 이제 예후, 즉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의 아이에서 유방 조직이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51%,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36%입니다. 사춘기는 정상적인 시기인 만 8세부터 13세에 시작되며 조기 유방 발육증이 사춘기 자체를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최종 키와 건강도 정상입니다. 골 연령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예상되는 키까지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주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유방 조직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정상적인 사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유방암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약 10%, 계속 커지는 경우 약 3%는 진짜 성조숙증과 구분하기 위해 조금 더 자세히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혹시 성조숙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유방 크기와 다른 사춘기 징후, 키, 체중 성장 속도를 확인합니다. 안정적이라면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늘려가고 골 연령 검사는 필요할 때만 시행합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유방이 급격히 커질 때, 음모가 새로 날 때, 질 분비물이 있을 때, 나이에 비해 키가 갑자기 빨리 자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조숙증으로 전환됐는지 추가 검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집에서 챙겨주실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성조숙증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이니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화비만 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둘째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인데요.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으니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고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는 정도의 일반적인 수칙이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예방법이라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일시적인 호르몬 변동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독이면 대부분 양성입니다. 만 8세 이전에 유방 발육만 단독으로 있으면 조기 유방 발육증이고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어릴수록 흔합니다. 생후 2년에서 만 3세 미만에 흔하고 한쪽만 나타나거나 비대칭이어도 정상입니다. 셋째, 5가지로 감별합니다. 사춘기 징후, 고연령 성장 속도, GnRH 자극검사, LH, 2 미만 대 5 이상, 초음파, 미성숙 대 성숙로 구분합니다. 넷째, 예후가 좋습니다. 90% 이상이 자연히 좋아지고 유방 조직도 87%가 사라지며 최종 키와 건강도 정상입니다. 다섯째, 이런 신호가 보이면 다시 오세요. 유방이 급격히 커지거나 음모, 질 분비물, 급성장이 나타나면 성조숙증으로 전환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 가슴만 부풀고 다른 변화가 없다면 대부분 치료 없이 좋아집니다. 한쪽만 부푸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음모나 질 분비물, 급성장이 보이면 반드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 이야기 전부를 한 권에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자라다,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의 모든 것, 성장의 원리부터 영양, 성조숙증, 성장 호르몬 치료, 소화비만까지 영상에서는 짧게밖에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으시는 순서 그대로 쉬운 비유와 정확한 근거를 담아 꼼꼼히 풀었습니다. 우리 아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자라다 하재욱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기 전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삼성자라다 성장건강상담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아이 키 성장 성조숙증 비만에 대해 24시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면 키는 따라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